네. 빅텐트 개혁신당이 해체가 됐죠. 관련해서 저희가 엊그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공동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데 오늘 눈이 많이 와가지고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 질척질척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지나간 이야기는 좀 제한적으로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차피 다 지나간 일이니까. 네. 근데 요거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 네. 게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네. 엊그제 어떤 주장을 했냐면 통합 후 첫 번째 회의에서부터 당 색깔 등 지역적인 문제들로 부딪혔다. 정책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안 났다. 그다음에 공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언급한 것도 자신이 아니라 이낙연 대표다. 이런 요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혹시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련해서. 뭐 지나간 얘기 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김종인 공관위원장 얘기는 제가 먼저 말한 것은 아니고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참석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이낙연 대표가 받아서 그 얘기를 했다. 이게 이준석 대표의 정확한 표현이었거든요. 그런 얘기 뭐 일일이 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길래 네. 이준석 대표가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이렇게 제가 반응을 보인 것이 전부입니다. 아, 그렇게? 네. 돌아보시니까 혹시 그 잘못된 만남이었다.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이고 뭐 이번 통합 주체들이 통합의 준비가 부족했구나 네. 하는 걸 확인했고요. 이유가 어디에 있건 국민들께 혼란을 드렸던 건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혼란이 열흘 만에 정리된 건 불행 중 다행일까 싶은 그런 마음이네요. 그래요. 하나 그러니까 좀 약간 궁금한 게 있어요. 요거는 네. 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른바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문제가 상당한 쟁점이었던 걸로 좀 네.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 문제가 그 배복주란 이름 석자가 실명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사실 통합 전부터 이야기는 나왔었거든요. 네. 특정인 배제를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그러면 이게 통합 단계에서 이 문제가 사전 통합 단계에서 논의가 없었습니까? 굉장히 경론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저는 그런 경론에 잘 끼질 않고 가만히 듣는 편이었습니다만 예, 예. 그런 경론이 여러 날 갔죠. 아, 그럼 네, 통합 그리고 논의 단계에서도 네. 그래서 아마도 시간으로 보면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이 그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국고보조금 6억 있잖아요. 관련해서 이게 지금 뭐 반납할 수도 없고 어디에 기부할 수도 없다고 하던데 네.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알아서 하겠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의 문제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를 지금 임명을 했고 총선에서 목표를 최소 30석으로 지금 발표를 하셨어요. 예. 정말로 자신 있으십니까? 30 네, 근거가 좀 있을 거예요. 노력해야지요. 네. 네, 노력해야 되고요. 앞으로 보시면 네. 제가 과장된 말을 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게 입증될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래요. 네. 그 어차피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총선 결과가. 예, 한번 보시면. 예. 네. 그래요. 공관위원장으로 조기숙 교수를 임명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조 교수께서 꽤 오래 전부터 예. 양당 체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로운 대안 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쭉 하셨고요. 네네. 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3지대에 나와 있던 사람들 모두와 교감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 교수님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이고 저는 출발이 김대중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 조합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래요. 공천 작업이 이제 되게 늦어진 셈이잖아요. 네.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네. 그렇게 무슨 시끄러울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조 교수- 어느 당이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렇게 경합이 치열할 정도는 아니니까요. 조기숙 공관위원장한테 정권을 줬다. 네. 그래요? 우선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저나 김종민 대표나 거기에 신경 쓸
그 겨를이 없을 겁니다. 다른 일에 쫓겨서.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어떤 당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공천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나오고 파열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좀 지켜보시는 어떤 그 입장에서 평을 좀 해주신다면. 자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거 예. 큰일 났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이 압승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민주당이 참패할 것 같은데 그 참패의 원인이 자멸이라는 것 너무 비참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넓은 의미의 범민주 세력이 공동의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을 해요. 네. 어제 김부겸 전 총리께서 전직 국회의장님 세 분 모시고 또 미국 가 계시는 정세균 전 총리님과도 통화한 결과로 민주당의 공천 작업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요. 네, 네. 그게 한 번의 비판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끝나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뭔가를 바로잡아 놓는 데까지 연결돼야만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건 의회 권력의 균형이 또 깨진다면 더구나 그것이 민주당의 자멸 때문에 깨진다면 예. 민주당만의 불행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만은 막아야 될 것 아니냐.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또 다른 대안 세력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민주 세력이 합친 세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회복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하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표님이 자멸이라고 하는 표현에 이제 그 공천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건데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공천이 잘못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진단을 하십니까? 네. 미안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욕이죠. 어떤 사유일까요? 방탄정당 완성. 아, 네. 그동안 민주당이 의석이 충분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방탄에는 부족했다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국민의 눈으로 보면 방탄만 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위 20% 이제 통보를 했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논란과 접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네. 하위 20%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네. 이런 것들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예, 그것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그럴 리가 없죠. 예. 예, 실제로 할 말을 하는 고든 분들이 거의 다 배제되는 공천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들까? 좀 똑똑한 사람들은 선거에 못 나오고 나온 사람들은 어디 방탄 잘하게 생긴 사람들만 나오고 나머지 세력들은 누군지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 투표율이 떨어지거나 민주당이 처참한 결과를 맞거나 이렇게 네. 될 것 아닙니까? 예. 네, 이것은 피해야 할 텐데 서로 지혜와 용기를 낼 필요가 있겠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점을 한번 종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대체적인 분석은 지금 그 컷오프 아니 그 하위 20%에 네. 들어간 대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비명이다. 그렇습니다. 28명이 된다고 그렇죠. 그러죠. 이 비명이라는 점 하나와 그다음에 어제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의 두 전직 총리가 공동 입장문을 네. 내놨고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문을 내놨는데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종합을 하면 뭐라고 언론의 표현되면 친문이라고 할까요? 네. 이른바 문과 명 간에 네. 일정한 어떤 그 갈라섬, 네. 갈라짐이 본격화되고 있는 신호다. 혹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미래의 포지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민주당 어느 세력 편이라기보다는 예. 시대가 감에 따라서 세력이 부분적으로 교체되는 건 뭐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 과정이 공정했느냐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민주당다운 가치나 품격이나 이런 것이 살아 있었느냐 아니면 짓밟혔느냐라는 것인데 처참하게 지금 짓밟히고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까지 전면적인 불공정이 자행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하위 20% 대상에 포함된 의원들의 거의 대부분은
당 잔류를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또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개인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고 그나마 승산이 어느 쪽에 더 있을까 이런 걸 보겠지만 그러나 이대로 판이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말씀이세요? 조금 더 판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패가 이미 분명히 보이는데 네. 그런데도 그대로 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국가적인 불행을 스스로 자초할 것인가? 그 정도로 그 충정이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판이 커질 거다라는 말씀은 집단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일까요?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의원 개개인으로서는 그러니까요. 무슨 당선 가능성이 1%라도 높은 것이 어느 쪽이냐 예. 이런 걸 볼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흐름이 형성된다거나 네. 또는 이 민주세력 전체를 위해서는 이런 선택이 필요하다는 어떤 여론이 형성된다거나 그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히 정리하면 그냥 이런 표현 쓸게요. 이른바 친문들의 네.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행동. 네.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네. 총선 전에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의 방법이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는 저희 새로운 미래에 합류해 주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 그건 제가 이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국민의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고 싶은데 민주당은 대안이 아니다라고 믿어서 투표를 아예 기피하고 싶은 분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드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가 합쳐서 여당과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루게 한다. 이런 심리가 작동할 수 있는 어떤 계기 또는 어떤 명분 이런 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혹시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지금 혹시 접촉하고 있는 그 의원들이 있습니까? 새로운 미래에서?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하위 20%에 들어갔고 네. 경선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할 의원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그런 분들도 여쭤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접촉한 결과가 혹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어떤 분은 합류 가능성을 강하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분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대로 가는 길밖에 없나 싶은데 그러나 큰 흐름이 형성된다면 그때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거나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탈당은 아니어도 만약에 집단 탈당이 된다면 그때는 합류할 수 있다. 혹시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 표현이 뭐 양상으로는 집단 탈당 이런 표현이 틀리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명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고는 민주세력 전체가 자멸하니까요. 여기서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그 전망은 대표님의 그냥 개인적 전망인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 안에서 일정한 움직임을 알고 계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일정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제가 소설가가 아니라 기자 출신이잖아요. 네. 혹시 그게 이제 그 엊그저께인가요? 그 홍영표 의원실인가 거기서 몇 분이 만났다는 혹시 그걸 근거로 삼아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중요한 움직임 가운데 하나지요. 예, 그럼 그것 말고도 공개되지 않은 그런 움직임이 또 있는 겁니까? 있을 수 있죠. 그래요? 네. 그런데 문제는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던 의원들이 만약에 마음을 바꿔서 새로운 미래에 합류한다고 뭐 가정을 해봐요. 네. 그런데 경선이라고 하는 게 지금 길어야 열흘 안에 모든 게 아마 완료될 것 같은데 일정표상으로 보면 그럼 금방 이게 가시화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저희들도 급하지만 민주당도 마냥 늦출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1단계 분수령은 이번 주말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괴멸적 충돌은 내주 전반 그러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이미 탈당을 선언했던 김영주 국회 부의장 있잖아요. 혹시 새로운 미래에서도 접촉을 하셨습니까? 저 말고 다른 분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위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가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보도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타진하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요.
그렇겠지요. 그래요? 네. 김영주 부의장 국민의힘에도 그러니까 접촉을 하고 있다. 글쎄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욕심낼 수도 있겠지요. 그래요? 네, 민주당 내에서 워낙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런 일마저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변화, 네. 야당에서 여당으로 간다는 변화마저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물론 김영주 부의장이 그렇게 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그분이 그렇게 안 하실 걸로 보지만 그러면 일각에서는 뭐 어떤 하나의 해결책으로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친명 중진들의 그 용퇴라든지 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진단해 주신다면요. 우선 두 번째 말씀 현실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는 네, 그 말씀 하신 분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 대표님이 조금 전에 그 전망하신 대로 네. 이번 주말 다음 주에 그렇게 만약에 조직적인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생각이 없다도 바꿀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상식의 범주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대답이 그겁니까? 말씀이?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네.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와 조국 신당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별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네. 이게 상대 측에서도 특별히 그런 움직임이나 고려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요? 네. 혹시 뭐 그러면 조국 신당 쪽하고 뭐 어떤 그 최소한의 어떤 뭐 메시지 교환이나 대화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거고요. 그거는 없지만 잘 되시길 바랍니다. 기왕에 여기까지 오셨다면. 어차피 네. 두 당은 따로 가는 당이다.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래요? 네. 정치인들의 말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현재로서는 5글자거든요. 그럼 앞으로는요? 혹시 여지가 좀 있는 겁니까? 모른다는 거죠. 네. 네. 그래요? 그러나 그런 일이 쉽게 있겠습니까? 네. 어제 그 비례연합정당 네. 기본 원칙 합의 발표가 있었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조금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어떤 점에서요? 국회가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민주당은 어떻게 변할까? 예. 이 두 가지 점에서 예. 우리가 상상했던 것을 조금 벗어나는 변화가 올지도 모르겠다. 는 생각을 하는 거죠. 상상에서 벗어난 변화라고 혹시 네. 어제 그 비례연합정당 관련해서 이제 그 합의 본 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보수 언론 중에서 일부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진보당 네. 통진당의 후신인데 네. 여기에 몇 석을 보장했다 뭐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나섰는데 네. 어떤 이념적 색깔의 기초에서 혹시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그런 신문들을 요즘 안 보고 있습니다만, 네네네. 그래요? 네. 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회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네. 또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예. 하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 질문드렸던 그 내용에 대한 부정은 아니신 거죠, 지금 말씀은. 그러면. 제가 우선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요. 네. 무슨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네. 그래요? 네. 그런데 진보당도 결국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의원 한 명이 지금 당선이 돼서 원내에 진입을 했고 네. 결국은 판단은 국민들 유권자들이 내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물론인데 예. 네, 이제 비례의 경우에는 예. 네, 이렇게 묻어가도록 지금 그걸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개별적인 국민의 선택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 개인 네. 지역구 출마하실 겁니까? 우리 이제 당의 전체적인 상황 예. 그리고 그 상황을 놓고 어떤 전략을 펼 것인가 그 단계에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만약에 출마를 하신다면 역시 광주입니까?
제가 그렇게 일관되게 공언했으니까요. 그래요? 출마한다면 광주를 먼저 생각하겠다. 근데 오히려 그 대표님께서 가장 먼저 그 지역구 출마를 결심해서 선언을 하셔서 끌고 가는 이런 그림도 성립이 가능한 것 같은데 뒤로 미루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제가 그동안에 꽤 오랫동안 그리고 여러 차례 네. 출마 의사가 없다는 걸 공언했기 때문에요. 예. 그걸 제가 먼저 뒤집는다는 건 제가 잘 못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근데 지금 뭐 그동안에 뭐 개혁신당과의 통합 과정부터 쭉 일련의 흐름을 보면 네. 오히려 지금 그 주변에서는 대표님의 지역구 출마를 바라는 의견이 더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걸 뒤집는 데서 비판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니요. 예.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걸 핑계로 마구 뒤집기 시작하면 예. 그건 올바르지 않고요. 예. 또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들, 정치적 관계가 아닌 인간적 관계에 있는 분들은 출마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 왜요? 네, 저하고 가까운 분들. 예. 왜 출마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유하는 거예요? 그곳엔 그 싸움이 지금 너에게 그렇게 의미 있을까? 뭐 이런 것이겠죠. 쉽게 하면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도 저를 오랫동안 지원해 주셨던 분들은 저를 아끼고 싶어서 그러겠지요. 그리고 대체로 출마를 권하시는 분들은 정치적 관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출마를 하지 말라는 분들은 인간적 관계에 있는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금빛이 한 번 더 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그 대표님의 위치나 이런 거 볼 때 혹시 이런 취지의 권유가 되는 걸까요? 그것도 있고, 예. 네, 그것도 있고. 예. 하여튼 인간 인하견을 아끼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겠죠. 그럼 만약에 지역구 출마를 하신다면 그건 희생이다. 이렇게 혹시 그런 아이고 뭐 간주하고 있는 거? 그렇게까지 이렇게 과포장하고 싶진 않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민생 토론회 열고 있잖아요. 네. 일각에서 이거 선거용 아니냐라는 또 어떤 그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선거용이지요. 그래요? 네, 선거용입니다. 예. 네, 대통령의 입장에서 총선거, 국회의원 선거라는 건 굉장히 예민한 일이지요. 예. 더구나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의회 권력을 되찾아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흔히 선택하는 것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어디 목포에 가서 국무회의를 한다든가 네네. 김대중 후보 잡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썼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부산 가서는 수도권 집중이 나쁜 겁니다 이러고 또 당에서는 김포는 서울에 편입돼야 합니다 이러고 이렇게. 그럼 총리를 지내신 입장에서 지금 그 의대 정원 확충 문제로 비롯된 지금 의료 대련 조짐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미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경 대응이잖아요. 윤석열 정부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때려잡는 방식으로 자꾸 하는 것 그것이 옳지는 않지요. 예. 그리고 지지도 국민 여론의 지지가 높으니까 더욱더 그냥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고요. 전 개인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합니다. 네. 찬성하고 또 의료인들이 환자를 놔두고 그 의료 현장을 벗어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국민의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존경받고 신뢰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회피한다 그러면 자기 부정 아닙니까? 그건 참 불행한 일이고요. 그런 일만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때려잡는 방식으로 그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훨씬 더 깊은 설명, 설득. 문재인 정부가 400명 증원에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2,000명 증원 왜 그렇게 하는지를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되고요. 또 2,000명이 증원된다고 했을 때 우리 의료에 오랜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방 의료의 부족 또는 그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흉부외과 같은 필수 의료의 부족 사태 이건 어떻게 해결된다는 것인지 또 의사 수를 늘리면 결국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돈 잘 벌리는 쪽으로만 쏠리는 것은 아닌가. 그건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지. 이번 2,000명은 현재 정원의 65%인데 65%를 늘리면 의학 교육은 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와 설명 그리고
의료인들의 그 피해 의식을 예.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성의 있게 하는 노력이 별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한번 그러니까 강경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성공하기 쉽지 않다 이런 진단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